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회 2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올바른 발음과 표기는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을 해볼까? 자, 올바른 발음과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발음을 규정해 놓은 어문규범의 이름은 표준 발음법 이라고 부르고요. 표기와 관련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학습 목표 보면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원리를 이해하여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아래 가면 자, 우리 이 친구가 물어보고 있네. 자, 보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헷갈린 적 있나요? 단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헷갈린 적 있나요? 자, 누구나 다 있을 거야. 발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전히 엉뚱하게 발음을 하거나 잘못된 표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 잘못 표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 그러면 표기와 발음에 유의해야 되는 이유는 오해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볼게요. 자, 올바른 발음을 해야 되는 표준 발음법의 제1항. 자, 표준 발음법의 가장 기준은 무엇을 표준어를 발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표준어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게? 바로 정리해 볼까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게 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음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그것조차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는 반드시 하나만 올바른 발음이다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저렇게 발음해도 돼 하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바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어볼까? 효과라는 말, 우리 옛날에는 무조건 효과라고 발음해야만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효과보다는 효과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았거든. 그래서 얘를 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릅니다. 하지만 따르되 조건이 붙죠? 바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로부터 어떤 규칙이 내려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를테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단어의 소리의 길이로도 뜻을 잘 구별하고 말을 할 때도 소리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발음 규정이거든요. 자, 근데 젊은 친구들은 소리의 뜻을,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로 뜻을 잘 구별 못하거나 그걸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우린 예로부터 소리의 길이로 말의 뜻을 구분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표준 발음법 규정 안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통성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합리성이라는 건 이치에 맞느냐, 그렇게 발음하는 게 이치에서 어긋나지는 않는가. 만약 이치에 너무 어긋나, 그럼 그건 사람들이 많이 쓴다 할지라도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표기. 자, 표기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자, 한글 맞춤법도 정리해 볼까?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역시 기준은 표준어. 왜? 자, 표준어는 우리나라의 공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준어로 말을 하고 표준어로 글을 써야 원활한 소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표준어를 자, 첫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역시 조건이 붙네요. 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자,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뒷장에 있을 거야. 자, 소리를 적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 게 아니에요. 자, 뭐 하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법에 맞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 어법에 맞게. 자, 바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단어에 원래 어디서 왔는지 형태를 밝혀서 적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은 표의주의라고 해. 뜻을 밝혀서 적고 있죠? 자, 왜 원래 형태를 다 밝혀서 적어야 될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우리 맞춤법 같은 거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자, 발음이 어떤 형태소나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면 발음에 따라 같은 단어인데 표기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좀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뜻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원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에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장. 자, 우리 여기 보면 생각열기에서 얘가 제시된 음식을 이름을 쭉 적어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안 배웠다 하면 왜 이렇게 물론 발음을 해보면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발음이 되지? 라는 것은 아직 모르죠? 뒤에를 배워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기에 미리 설명이 쭉 나와 있네. 자, 우리 얘는 뒤에 본문 설명 다 끝나고 나면 앞에 보고 뒤에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나는지 점검할 때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본문 갑시다. 아이쿠, 볼까요? 자, 언어생활 사례를 보며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원리를 익혀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음 상황을 보고 제시된 활동을 해보자. 자, 가에서 보면 이 친구가 자, 뭘 보고 있니 이 친구? 바로 뿅뿅뿅뿅 얘를 보고 있죠? 자, 이 친구 뭐 보고 있어요? 뿅뿅뿅뿅 보고 있습니다. 자, 얘가 뭐라 그래? 입이 정말 크구나. 자, 입이 라고 발음하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뭐래? 입이 크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 조그맣고 귀여운데? 자, 이 친구는 뭘 보고 있니? 얘를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썼어? 발음했어야 돼. 발음 표기는 입.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게? 입이 하고 발음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저 큰 입이 귀엽다고? 또 도대체 어떤 입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입을 얘기하지 않고 얘는 잎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가볼까? 수호와 미나가 얘기해. 자, 얘네들에서는 문제가 뭐였어? 발음의 문제. 자, 이번엔 문자로 소통하고 있네. 자, 그럼 오늘 숙제 도와줘서 고마워. 너에게 빚이 많다. 자, 빚 뭐야? 머리 빚는 게 빚이지. 내게 빚이 많다고? 나 몇 개 없는데?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자, 그럼 이거 뭐라고 썼어야 돼? 표기를. 빚을 지다. 지읒. 자, 그러면 뭘 잘못했니? 바로 표기를 잘못했죠? 자,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잘못됐더니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말로 소통을 할 때는 뭐를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글로 소통할 때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우리 서로 오해 없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잎이를 입이라고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원래는 참 두께를 고쳐볼게요. 자, 잎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아래도 빛, 지읒으로 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한다. 자, 우리 지금 다 봤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올바른 발음과 표기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선생님, 이 글자는 not이라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지읒으로 쓰여 있어도 시옷도 not, 지읒도 not, 그것도 not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상해요. 분명히 받침이 다른데 왜 똑같이 발음하는 거죠? 자, 얘가 의아해하고 있네. 자, 이 학생이 의아해하는 것을 말해보자. 자, 받침. 분명히 다른 받침인데 왜 발음이 똑같을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음절이 뭐냐면 소리, 마디절.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부르는데 음절은 최대 3개의 소리가 있어. 예를 들면 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음절 중에 음으로 해볼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의할 거 우리 처음에 처음에 오는 자음 얘가 첫 소리, 얘가 가운데 소리, 얘가 끝 소리인데 주의할 거. 처음에 오는 이응. 처음에 뭐 있어?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 얘는 세지 않습니다. 그럼 음은 뭘로 이루어진 거게? 으라는 모음과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맨 끝에 오는 얘 있죠? 여기 끝에 오는 자음, 얘가 끝소리야. 자, 그러면 절이라는 글자로 한번 볼까? 절이라는 글자는 지읒이라는 자음에 절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지읒, 얘가 첫 소리, 어라는 가운데 소리, 모음, 그리고 리을, 여기 있지 얘가 끝에 오는 자음. 자, 이렇게 끝에 오는 자음을 종성이라고 부르는데 받침, 소리라고 했으니까 이 자음을 발음하는 규칙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음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7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시옷이나 지읒이나 둘 다 똑같이 지읒이나 둘 다 똑같이 발음이 나는 거야. 자, 뭐가 소리 날 수 있냐면 빨강. 자,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음절 끝에 어떠한 자음이 오든 간에 뭐가 소리 나게?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이 7개. 이 7개 중 하나로 발음 나는 현상을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우리 단어가 혹은 음절이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 혹은 그녀 다리만 봐요. 이거 재밌다고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이 좋더라고. 자,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만 발음하는데 음절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로 끝났어. 그럼 그냥 표기된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그런데 가느다란 물방울 말고
다른 받침으로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얘네들을 우리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음. 이 대표음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을 하게 돼. 그래서 제일 비슷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 날 거고, 니은은 그대로 니은으로 날 거고, 자, 시옷, 지읒, 치읒, 티읒, 쌍시옷 이런 애들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물론 히읗도 단독으로 있을 때는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데 히읗으로 끝나버리면. 근데 히읗은 주의할 점이 뒤에 어떤 자음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뒤에 모음이 연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발음할 때 자꾸 변해. 그래서 우리 디귿으로 발음 나는 끝소리에 히읗을 빼버리기도 해. 왜? 헷갈릴까 봐. 히읗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따 정리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리을로 끝나는 리을, 자, 미음으로 끝나는 미음, 비읍이나 피읍은 비읍, 이응으로 끝나면 이응.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자, 다시 본문 와볼까요? 2번. 자, 받침에 유의해서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발음을 써보자. 볼까? 자, 국, 기역 그대로 기역. 박, 쌍기역 기역. 부어, 키읔은 기역. 산, 니은 그대로 니은. 곧, 디귿디귿. 멋, 시옷 디귿. 샀다, 쌍시옷인데 디귿. 빛, 지읒인데 디귿. 꽃, 치읒인데 디귿. 바깥, 티읒인데 디귿. 자, 지금 전부 다 디귿으로 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기역. 얘는 니은. 얘네들은 디귿. 자, 말, 리을 그대로 리을, 리을. 미음, 밤은 그대로 밤, 미음. 밥, 숲, 비읍, 비읍, 비읍. 비읍도 강. 그러니까 얘는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7개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받침의 발음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기역, 쌍기역, 키읔 얘는 다 비슷하게 생겼죠? 기역이고요. 니은, 니은 그대로 납니다. 디귿, 티읒,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우리가 이거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자, 이것도 외웠게 해달라는 애들 있어. 자, 그래서 얘는 디귿으로 소리 나는 애. 사, 자,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볼까요? 사, 자, 치, 타, 쏴. 자, 사자랑 치타를 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시옷, 지읒, 치읒, 티읒, 쌍시옷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사자, 치타, 쏴. 얘네들은 뭐라고?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아까 히읗도 단독으로 있으면 디귿으로 난다고 했죠? 그래서 히읗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 어쨌든 우리 히읗으로 받침이 끝나게 되면 원래 얘는 디귿으로 소리가 날 거야. 그런데 우리 얘를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지?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뜻이 없는 모음이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와 같은 애들이 결합하면, 그래서 조사, 어미, 혹은 뭐 접사, 우리 접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뜻이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면, 우리 모음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소리 자리에 이응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예를 들어볼게. 좋다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얘 어떻게 발음하죠? 쓸 때는 히읗이 그대로 있지만 발음을 할 때는 좋아 하고 히읗이 없어지죠? 자, 바로 뜻이 없는 모음과 결합하면 히읗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얘네 둘이 합쳐져서 히읗,
라는 이 바람 소리가 더해지면서 거센 소리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좋고, 좋다, 좋지. 거센 소리로 줄어들고 있죠. 히읗과 기역이 줄어들어서 키읔, 히읗과 디귿이 줄어들어서 티읕, 히읗과 지읒이 줄어들어서 치읒. 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 히읗 뒤에 시옷이 오면, 아이고, 시옷이 와야 되는데, 히읗 뒤에 자, 시옷이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게? 히읗은 없어지고 시옷만 된소리로 바뀝니다. 줬소, 줬소. 자, 그러면 히읗은 없어져요. 얘만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은 조, 줬소, 줬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히읗은 원래 단독으로 히읗으로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디귿으로 발음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뜻이 없는 모음이랑 결합하면 히읗은 소리가 안 나요.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면 거센 소리로 바뀌어요. 히읗 없어지고. 자, 시옷이 오면 히읗 없어지고 시옷이 된 소리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받침 소리로 발음하는 거 가느다란 물방울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티읕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뭐 있어? 자, 당연히 티귿이야.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소리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자, 이것은 매우 쉬워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상황을 보고 올바른 발음 원리를 알아보자. 오늘 수도권 일대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중북부 지방은 낮까지 맑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남부 지방은 맑지 않고 오전 내내 흐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겹받침인데 겹받침 중에서도 형태가 바뀌는, 우리 형태 바뀌는 거 우리 1학년 때 활용한다고 했고 활용하는 가변어는 용언입니다. 동사 또는 형용사. 자, 형태가 바뀌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때 뒤에 어떤 어미랑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우리 사실 기본적으로 겹받침, 우리 얘네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리을 기역이 나오고 있어. 자, 우리 겹받침은요, 둘 중에 앞에 것 또는 뒤에 것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때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바로 뭘까? 바로 기역이에요. 막다, 읽다, 그리고 흙, 닭, 명사도 그렇죠? 바로 리을 기역은 기역이 대표음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리을 기역. 자, 그럼 대표음은 기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발음해요? 막, 따. 근데 왜 뒤에 따가 된 거죠? 자, 우리 이런 걸 경음화,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데 된소리 되기는 예외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받침의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노란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네들 4개가 울림소리야. 울림소리를 뺀 나머지 3개 기역, 디귿,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우리 뭐 바닷가라고 외워도 되고 비둘기라고 외워도 되는데 얘네들이 파열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닷가로 할게. 바닷가. 자, 얘네들 받침이 오면 자, 뒤에는 자, 얘네들이 앞에 끝소리로 왔어. 그러면 뒤에 오는 애는 된소리, 첫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 나는 현상이 있어.
자, 그래서 얘 지금 기역으로 발음했죠? 그래서 막다 하고 발음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맑겠습니다. 자, 근데 왜 얘는 리을, 깼습니다로 발음한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뒤에 기역으로 시작해서 그렇거든. 잠깐 입지까지 가볼게. 막다. 역시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입지.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 명사는 상관없어. 흙, 닭 이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기역이야. 근데 어떨 때만 용언, 여기 용언 있죠? 용언 활용할 때 용언의 어간이 아이고 이기라고 썼네. 용언의 어간이 뭐니? 변하지 않는 부분 리을 기역으로 끝났고 막으로 끝났고 뒤에 뭐가 올 때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자, 기역 왔죠? 자, 그러면 이 기역 뒤로 넘어가서 된소리 되고 앞에 리을로 소리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 하고 발음해요. 말, 깻, 끝소리, 깻, 디귿 왔으니까 씀. 근데 비읍 아니고요. 여기 미음이야. 씀. 왜 미음으로 바뀌었냐면 뒤에 니은 때문에 바뀌는 건데 우리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비음화라는 음운의 변동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비읍이 니은을 만나면 미음으로 소리 난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맑겠습니다. 하고 발음을 하게 돼요. 맑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막다, 우리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 하지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리을로 발음해요. 얘는 뒤에 기역 아니죠? 그래서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막다가 뒤에 기역 아니죠? 기역으로 발음해요. 막지. 자, 이렇게 리을 기역 용언의 경우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만 리을로 발음하고 그 외에는 기역으로 발음해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 그 외에 자, 일과 같이 발음하는 원리를 다음 사례로 탐구해보자. 자, 닭 명사입니다. 자, 얘는 활용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닭 기역으로 발음했어요. 닭도 역시 기역으로 발음하고 뒤에 된소리 왔어요. 흑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흑도 된소리 왔죠? 또 흑. 자, 그러면 아래 묵지 역시 기역입니다. 왜 뒤에 기역 안 왔어요? 자, 뒤에 기역 안 왔지? 기역 묵도록. 자, 뒤에 기역 안 와요. 자, 기역으로 발음해요. 박도록. 자, 뒤에 기역 아니죠? 기역으로 발음해요. 자, 그렇게 뒤에 뭐가 올 때만 기역이 이어질 때만 예를 들면 밑에 또 있네. 여기에 고가 왔다.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 물, 꼬 하고 발음해야 되겠죠? 자, 얘도 밑에 가볼까? 자, 그럼 겹받침 리을 기역은 단어 끝 또는 자음 앞에서 뒤에 거 기역으로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명사는 상관없어. 뒤에 기역 오든 말든. 명사 상관없어. 뒤에 기역 오든 말든. 하지만 묵다, 물고 하고 이렇게 활용할 때 뒤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해요. 역시 활용하고 있죠? 뒤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니? 다만 용언의 어간 끝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그럼 다음 앞에 활동을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보고 발음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와, 감자리 되게 굵다. 자, 리을 기역이고요. 자, 뒤에 기역 안 왔어. 그러면 당연히 기역으로 발음해요. 굵다. 자, 기역 안 왔어요. 굵지. 자, 기역 왔네. 그러면 리을, 굵게.
하고 발음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까? 자, 그래서 겹받침 리을 기역은 단어 끝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용언의 어간 끝에 오는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겹받침의 발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상황을 보고 올바른 발음 원리를 알아보자. 채수야, 이 바지 좀 짧지? 잘못 발음했네? 짧지가 뭐니? 짧지? 라고 해야지. 정말? 짧지가 아니야? 그럼 넌 여덟을 여덟이라고 읽니? 자, 잘못 발음하고 있죠? 자,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지? 자, 리을 비읍의 대표음. 우리 여기 중요해요. 우리 밑에 나올 거야. 자, 용언 말고 우리 끝소리 겹받침 리을 피읍. 자, 여기서 원래 대표음은 리을입니다. 예를 들면 짧다. 좁아. 밑에 쓸게요. 짧다. 얇다. 넓다. 자, 전부 다 리을 비읍 전부 다 리을로 발음하고 있죠. 겹받침의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 선생님, 여기 밟지 마세요. 미끄러워요. 자, 이거 잘못 발음했어. 수호야, 밟지가 아니라 밥지라고 발음해야 해. 네? 아까 채수가 짭지가 아니라 짤지라고 했는데요? 그건 짤지가 맞아. 너무 헷갈려요. 자, 지금 우리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 맞고요. 예외야. 얘네들 밥다는 예외예요. 밥다는 예외. 자, 예외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자, 예외 뭘로 발음하게? 비읍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언제? 밥다. 밥 뒤에 자음이 올 때. 그리고 널 뒤에 우리 아까 넓다였지? 널 뒤에 어떤 말이 결합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자, 이렇게 뒤에 둥글다, 쩍하다, 쭉하다 하고 나오면 얘는 넙으로 발음합니다. 넙, 둥글다, 넓적하다. 한번 해볼까? 넙, 뚱, 글, 타. 자, 우리 여기 주의하세요. 기역하고 히읗하고 합쳐질 거야. 넙, 기역하고 히읗, 카, 타. 자, 요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헷갈려하는 발음은 뭐죠? 짤지, 밥지. 자, 그럼 짤지와 밥지를 잘못 발음했네. 왜? 자,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야. 넓다, 넓게, 넓지, 얇다, 얇게, 얇지. 전부 다 리을로 발음하는데 밥다는 예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밥다, 밥게, 밥지라고 발음하네요. 자, 겹받침 리을 비읍은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합니다.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 그 외에 겹받침들도 있는데 겹받침의 발음 둘 중에 하나 난다고 그랬어. 자, 그럼 발음을 해보세요. 둘 중에 앞에 게 나는지 뒤에 게 나는지 발음해보면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너 기역시옷은 앞에 게 소리 나고요. 언따 혹은 안따 앞에 게 나고 있죠? 넓다 앞에 게 납니다. 외골 앞에 게 나고 있어요. 할다 앞에 게 나고 있죠? 밥다 뒤에 게 났어요. 다 뒤에 게 납니다. 삼 뒤에가 나죠? 읍다 같은 경우는 뒤에 피읍인데 피읍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에 피읍 없지?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비읍이 된 겁니다. 갑 앞에 깨나요? 많다. 우리 많다. 우리 아까 히읗. 히읗은 뒤에 오는 자음하고 합체돼서 거센 소리로 바뀐다고 그랬지? 그래서 많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발음할 때 이렇게 되는데 많다 할 때 얘네 둘이 만났어. 그래서 얘가 티읕으로 바뀌어. 많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 싫다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럼 아래 자, 다음 밑줄 친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보고 자, 리을 비읍 어떻게 발음하죠? 자, 아까 리을 비읍의 대표는 뭐라고? 리을, 떨다. 자, 하지만 얘는 예외라고 했지? 밥다, 밥고 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겹받침 리을 비읍은 단어 끝 또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밥 같은 경우 혹은 널 뒤에 둥글다, 쩍하다 이런 단어들이 오면 너브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봤네요. 다음 장. 자, 이번에는 다음 상황을 보고 올바른 발음 원리를 알아보자 라고 했어. 이 밤의 끝을 잡고, 아니죠? 끝을 잡고 라고 해야 되겠지? 자, 왜? 우리 아까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없는 거랬어. 빈칸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끝소리가 그 앞에 첫 소리, 빈칸을 채우러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게? 우리는 발음할 때 자음을 혼자 발음을 못하고요. 모음이랑 결합해서 발음했을 때 가장 발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끝소리보다는 첫 소리가 모음이랑 결합해. 가운데 소리랑 그때 발음이 편해. 그래서 우리 끝소리를 다음 음절 첫 소리가 비어 있다면 그 자리로 옮겨서 발음을 하게 돼.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음이라고 해. 연음. 자, 연은 이어질 연자의 소리음. 뒤에 빈칸으로 넘어가서 소리가 뒤로 이어져서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보면 사니. 자, 뒤에 이응 빈칸이죠. 자, 빈칸 채우러 니은이 넘어갔고 마찬가지 사람은 미음 넘어가요. 길이 리을 넘어갔고 높이 피읍이 넘어갔죠. 자, 이렇게 소리를 쉽게 내기 위해서 자, 연음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얘 단어가 끝 더하기 을 이니까 티읕이 그대로 여기 빈칸으로 넘어가서 끝을 자, 엄마 무르 피읍 받침 에 그럼 어떻게? 무르 패 하고 발음해야 정확한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럼 너무 쉽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발음을 써보자. 자,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 다 알지? 자, 가느다란 물방울에 아이고 혼자 쓰면 자, 요렇게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꿔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누구랑 모음으로 시작된 자, 모음으로 시작됐다는 건 뭐라고? 첫 소리 자리에 이응이 있어. 근데 이응은 빈칸이랬어. 이응은 언제? 받침에 있을 때만 있는 거야. 얘는 없어. 뻥 뚫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응을 채워놨습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죠. 자, 실질적 의미가 없는 말과 결합했을 때는 그 받침, 제 소리값 그대로 뒤로 넘어가요. 아까 혼자 쓸 때는 뭐 했어? 대표음으로 발음했어요. 하지만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때는 치읓, 바로 제 소리값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읓이 그대로 넘어가서 다치, 닻을, 발이, 팔을. 얘는 상관없네. 대표음이 그대로 소리 났고 있죠? 자, 하지만 뒤로 넘어가요. 앞이, 피읍 그대로 넘어갔고, 달기. 자, 이때 볼까?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겹받침은 원래 닭 하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리을 기억 중에 짠 앞에 것은 앞에 말에 남고 뒤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리을은 앞에 음절에 남아있고
기억이 여기 빈칸을 채우러 넘어갑니다. 달기, 달글. 똑같죠? 삶이, 삶을. 갑, 시, 값을. 넋, 시, 넋을. 자, 우리 시옷은 다 된소리로 넘어갑니다. 물론 앞에 받침이 파열음이니까 뒤에 된소리로 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표준 발음법 규정에 시옷이 연음이 될 때는 된소리로 넘어간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옷은 뒤로 넘어갈 때 된소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값시, 넋시 하고 된소리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뒷장 가볼까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발음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헛받침 단어가, 헛받침이라는 건 받침 하나짜리,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했을 때 어떻게 써? 헛받침이 바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가 나오면 자기 소리값대로 옮겨서 발음했고요. 겹받침일 때는 자, 이때도 역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뜻없는 애랑 결합하면 겹받침 중에 뒤에 것만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했어요. 또 겹받침 중에 뒤에 것이 시옷이면 뭐 한다고? 쌍시옷, 된소리로 넘겨준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볼까요? 자, 으로 조사입니다. 그럼 키역 그대로 넘어가요. 부어 크로. 자, 에에서 조사죠. 자, 그러면 뒤에 것만 넘깁니다. 흘개에서. 이다 조사예요. 시옷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소리로 목시다. 그래서 부어 크로. 흘개서. 목시다. 하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받침의 연음 정리가 다 되었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올바른 발음 원리 볼까?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받침을 제 소리값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밥이, 꽃은, 깎아.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등과 결합할 때는 겹받침 중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시옷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할 때는 쌍시옷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안 나왔는데 우리 조사나 어미같이 실질적 의미가 없는 말이랑 결합할 때는 제 소리값대로 연음이 되지만 만약 실질적 의미가 있는 말과 결합을 하게 되면 대표음으로 바꾼 상태로 연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가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진 경우 대표음으로 바꿔서 얘가 연음이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아는 뜻이 있지. 그러면 숲의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할 때 숲. 대표음 뭐예요? 비읍. 그럼 비읍이 채우러 넘어갑니다. 수반. 자, 그 다음 겹받침이요. 위 뜻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흙. 그러면 기역이 넘어가요. 흑귀. 자, 요렇게 발음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을 보고 올바른 표기 원리를 알아보자. 자, 이번에는 표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상황을 보고 올바른 표기 원리를 알아보자. 자, 받아쓰기를 봤더니 방에서 고양이가 논다. 우리는 희망을 얘 틀렸네. 가져야 한다. 나무에 사과가 달려 탐스러워 보인다. 호랑나비 무늬가 꽃밭에
꽃이 활짝 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자, 지금 보면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 자, 우리 아까 한글 맞춤법은 뭐라고?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표의 주의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잘못 표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희망은 의인데 왜 이라고 발음했죠? 자, 우리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얘네들 연음 제대로 잘 해줬지? 그리고 끝소리 지켜줬고 얘 연음했고 늙는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안 배웠지만 우리 아까 비음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잠깐 이렇게 표기가 이 모양이냐? 자, 늙는다 원래는 늙다 우리 리을 기억의 대표음 기억인 거 알죠? 늙다 그러니까 는 다가 되는데 우리 니은 우리 아까 비읍이 니은 만나면 미음 됐었지? 그리고 디귿은 니은을 만나면 자 니은이나 미음 만나면 니은이 되고요. 기억은 이응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바뀌냐면 니은이나 미음 같은 경우는 콧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파열음을 발음하고 콧소리를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이 파열음이나 비음이나 이런 단어들은 이런 개념어들은 이런 어휘는 중3 때 배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음운의 변동은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어쨌든 니은의 영향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어서 늙는다가 됩니다. 아이고. 늙는다. 자, 혹시 학교에서 나는 비음화, 유음화라는 말은 안 배웠지만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배웠다 라거나 뭐 좀 더 나는 자세한 예들을 많이 배웠다 라고 하면 나한테 뭐 질문하거나 혹은 좀 더 자세히 해달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간단하게 우리 교과서 안에서 주로 문법 같은 경우는 예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려운 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왜냐면 여러분들의 교과서 수준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나오지 않을 거야. 자, 교과서 안에 있는 수준만 꼼꼼하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볼까? 올바른 표기 원리, 우리 아까 뭐라고?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래 형태, 원래 얘가 어떤 형태에서 왔는지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우리는 희망. 자, 희망을 희망.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얘를 이렇게 썼다고? 우리 옆에 우리 왼쪽 페이지에 있어. 설명에. 왼쪽 맨 위쪽에. 자, 그래서 의에 자음이 있으면 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이라고 적었죠. 왜? 발음 규칙 때문이에요. 호랑나비에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의는 에라고 적어도 돼. 발음해도 돼. 그래서 우리 발음에 여기 에라고 발음했지만 원래 의고요. 문희가 이라고 발음했지만 의죠. 자, 우리 이 발음 다시 한번 볼까? 자, 여기 나와 있죠? 플러스 자료실에 의의 발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이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자, 이게 이로 발음한다는 거 아니야? 뒤에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의는 이라고 발음해도 돼. 조사는 에로 발음해도 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 발음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꽃밭에 우리 원래 형태 밝혀서 꽃밭에 꽃이. 자, 요렇게 써 있거나 요렇게 써 있으면 어떠니? 똑같이 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형태가 계속 바뀌니까 의미를 알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얘도 연음하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말을 표기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자, 원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되는 이유, 바로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자주 틀리는 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요. 자, 우리 배다. 오이 여기다 쓸게요. 얘에다가 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이때만 외로 줄여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되다 에다가 되다, 되고, 되니 할 땐 다 얘만 써. 하지만 종결어미 종결어미 어가 뭐냐면 얘는 옆에 줄 달려 있는 거 보이니? 어간이에요. 얘 혼자 절대로 못 써. 문장 맨 끝에 쓰려면 종결한다는 어미를 넣어줘야 되는데 종결어미에 아나 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를 넣어서 되어로 끝나기 때문에 해도 돼, 요렇게 되자가 되는 겁니다. 혹은 돼, 과거 시제 종결어미 다 하면 어가 들어있죠. 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게? 됐다, 요렇게 쓸 수 있어. 또 우리 누군가를 배다, 배었다, 과거 뱄다. 자, 요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어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희한하다. 얘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러니까 드물다 할 때 희, 드물다 할 때 한자예요. 자, 지금 한자어에 하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니까 희한하다, 드물다, 드물다, 이 글자니까 당연히 희한하다라고 써야 되겠죠? 바램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명사형으로 만들 때 문제인데, 바래다에다가 미음이 붙으면 바램이 될 거고, 바라다에다가 미음이 붙으면 바람이 되는 거야. 자, 바래다는 뭐게? 색이 변하는 거. 옷이 바랬다 라고 할 때 바래다. 바라다는 뭔가를 원하는 거. 나 그거 되길 바란다 하는 게 바람이야. 자, 그 다음 건드리다. 자, 우리 형태를 밝혀 적을 때는 언제? 그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형태를 밝히는 거야. 자, 우리 들이다에서 들다. 혹은 들어온다 할 때 혹은 들다 할 때 자, 그런 의미 아니야. 건드리다는 무슨 뜻이야? 만진다. 자, 그러면 우리 건드리다는 들다와 아무런 의미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소리대로 표기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며칠 안 돼.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 없어. 며칠, 무조건 며칠입니다. 굳이. 자,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은데 굳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받침, 디귿, 티읕이 뜻이 없는 말 이를 만나서 디귿, 티읕으로 지읒, 치읒으로 발음 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해. 그래서 하면 굳이가 아니고 굳이 하고 발음이야. 얘는 발음이야. 원래는 굳이라고 뭐라고?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바로 어법에 맞게 적었죠? 웬만하면, 자, 우리 왜라는 말이 나오죠? 왜? why? 이유를 물어봐야만 왜자를 넣을 수 있어. 웬만하면은 왠지 이유를 묻는 게 아니니까 우에를 적을 거고요. 아래 왠지, 나 왜 그런지, 왜인지, 그러면 얘는 why지. 그러면
얘는 Y니까 안 돼. 어떻게 바꿨어? 왠지 Y. 왜인지 라고 바꿔줍니다. 설거지 역시 얘도 소리대로 쓰고 있고요. 설거지 까먹지 마세요. 설거지 안 된다. 자, 우리 니은 히읗 왔는데 자, 니은과 니은 히읗 안 된다. 니은과 니은 히읗 안은요. 아니의 준말입니다. 아니니까 얘는 부사예요. 그래서 안 한 칸 띄고 뒤에 용언이 올 거고 니은 히읗 안은 얘는 용언이에요. 활용합니다. 뒤에 어미가 붙어요. 아니 하다의 뜻입니다. 얘는 용언이에요. 자, 아니하다 라는 뜻이어야 돼. 아니하고 않고 이렇게. 자, 그러면 아니 띄고 된다. 자, 즉 부사니까 안 띄고 용언 온댔지? 안 띄고 된다. 자, 바로 아니 된다. 니은입니다. 자, 설레임 얘도 틀렸지. 자, 설레임이 아니라 기본형은 설레다. 명사형 미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설렘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까? 어의. 어의는 임금을 돌보는 의사. 알지?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이없네. 어이. 자, 어이. 자, 깨끗이. 우리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깨끗이 하고 발음해요. 깨끗이. 자, 우리 발음 규칙에 정확하게 이로 나는 건 이라고 적고 이나 히로 발음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얘는 정확한 발음은 깨끗이 깨끗이 하고 발음하니까 당연히 이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을 표기해보자. 우리말을 표기할 때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적어야 한다는 걸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럼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해서 아래 예시답이 나와 있는데 자, 얘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올바른 표기 원리. 우리말을 표기할 때에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바로 이게 맞춤법 규정이고요. 이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단어의 뜻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스스로 적용 같은 경우 어렵지 않고 뒤에 정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공부가 다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 자, 한번 내용 맨 앞에 가서 우리 아까 정리하기로 했던 거 있죠? 걔를 보면서 내용이 떠오르는지 보시고 문제를 우리 자습서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요 단원에 대해서 푸시고 그리고 프린트도 한번 쭉 풀어보고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혹은 문자 뭐가 됐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